자, 이제 뉴런 봤잖아, 뉴런. 덴드라이트 보고, 소마 보고, 엑손 보고, 엑손 터미널 보고, 그리고 수초 정도까지 봤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 뉴런을 보호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해요. 병리학적인 부분에서는 뉴런의 생리보다는 뉴로글리아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걸 얻으실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경교세포, 뉴로글리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선 뉴로글리아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요거는 아까 거의 연장선상인데, 원장님들 신경세포들이 다 똑같이 생겼을까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다르게 생겨가지고 요 왼쪽에 그림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있어요. 글로버스 팔리더스 셀, 그러니까 창백핵에 사는 셀이나 여기 퍼킨지 섬유, 프루키니의 섬유, 손해에 살고 있는 프루키니의 섬유, 그리고 또 뭐 과립세포라고 얘기하는 엄청 중요한 세포거든요. 과립세포도 그라눌셀이나 혹은 여기 뭐 피라미드 세포라고 얘기하는 엄청 중요한 세포예요. 이것도. 세포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다르다는 얘기는 뭐죠?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만 우선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엄청 중요한 세포 두 가지만. 원장님들 피라미드 세포, 피라미드 뉴런은 꼭 알고 계세요. 피라미드 세포, 피라미드 뉴런이 모든 연산하는 모든 세포들은 이 피라미드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라미드 세포는 이렇게 서로 엮여 있어요. 여기 보면 한 개, 두 개, 세포가 세 개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디퍼런시에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 자, 이게 시각에 관여되는 피라미드 세포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세포들은 하나의 정보밖에 들어오지 못해. 빨파노라고 할게요. 빨파노. 빨간색을 입력하는, 빨간색 파장대를 입력하는 세포 하나랑, 그리고 파란색을 입력하는 세포 하나랑 노란색을 하나 입력하는 세포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만나면 뭐가 만들어져요? 녹색이 만들어지는. 아무튼 그 색깔 만드는 거 아시죠? 그게 뭐 빛의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색의 조합이라든가 결론적으로 서로 이렇게 엮이면서 몇 개가 시냅스가 어떻게 했냐. 여기는 2만 개가 서로 연접을 하겠죠. 2만 개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서로 연결하는 거야. 사이신경 세포들이. 사이신경 세포라고 얘기하거든요. 피라미드 세포. 얘네들이 빛 파장을 다 읽어가지고 야, 난 약한 노란색이야. 나는 강한 빨간색이야. 이런 신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강약은 조절할 수 있잖아. 빈도로. 신경 흥분의 빈도로. 그죠? 강약이 만나가지고 서로 시냅스를 하면서 야, 강한 빨간색과 약한 노란색이 만나가지고 뭐 어떤 색이 만들어지는 신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연산을 하는 거예요. 연산. 망막은 이런 연산을 하지 못해요. 시상에 있는 레터럴 제니클레이트 뉴클레어스는 이걸 하는 거예요. 1차 시각 영역에 있는 애들도 하는 거고 2차 시각 연합 영역에 있는 애들 뭐예요? 색깔을 가지고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얘는 주인공, 얘는 배경.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디퍼런시에이션, 제 발음이 잘 안 좋아요. 차이와 구별을 만드는 게 그게 뭐예요? 연산이잖아요. 연산. 그걸 만드는 게 피라미드 뉴런이라는 거. 그래서 연산을 하는 세포들은 다 거의 다 피라미드 뉴런이 서로 이렇게 시냅스해요. 또. 그래서 그 정보들, 들어오는 정보 양과 질과 빈도수를 가지고 서로 엮어서 얘는 날카로운 통증이다. 얘는 둔통, 아니면 얘는 저린 통증이다. 얘는 가려움증이다. 이런 걸로 서로 차별을 두는 거예요. 차별을 더 가지고 위로 올려보내면 그 차별에 대한 또 차별을 만들어 가지고 위로 올려보내고 계속 상위 단계로 가면서 차별을 만들어내는 게 피라미드 세포고 그게 뇌 연산작용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통증이 전전두엽까지 들어가려면 1차 세포, 2차 세포, 3차 세포, 4차 세포, 기억 세옥에 들어갔던 5차 세포, 6차 세포 하면서 전전두엽에서 시냅스 하면서 정보가 6번 분류가 된 애들가 들어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신경 전도나 신경 전달을 그냥 정보에 1이라는 정보가 대뇌피질로 1로 꽂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초 수용기 통증이라는 건 바깥에서 손상 정보예요. 세포가 부셔졌다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세포가 부서졌다는 정보를 입력하면 그걸 세포가 부서졌다라고 인지하지 못해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통증으로 전달하는 거야. 허상이에요. 허상. 대뇌피질에서 내가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실제가 아니야. 시각은 뭐예요? 그냥 빛의 파장일 뿐이에요.
빛의 파장 중에서도 400에서 700 나노미터밖에 안 되는 적은 구역, 아주 미세한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하는 그 구역만 읽어내는 거지 자외선, 적외선 부위 이런 걸 읽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감각하는 것 자체,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매트릭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허상을 보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코딩이 돼 있어요. 코드북이 똑같아. 이 신호가 들어가면 똑같은 코드북으로 읽어요. A가 들어가면 내가 자판 A의 버튼을 누르는 거는 A를 누르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화면에 출력되는 건 모두 다 모든 컴퓨터가 A라고 출력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Shift 키를 누르면 한글로 전환돼 가지고 기억으로 미음으로 전달된다든가 출력된다든가 이런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뇌의 이런 연산작용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 자, 그리고 제가 피라미드 세포는 연산세포라고 얘기했죠. 프루키니의 섬유, 신경, 너브, 퍼킨지 섬유라고 퍼킨지 그 세포라고 얘기하죠. 퍼킨지 세포. 이건 손해에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시냅스를 20만 개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18만 개 이 정도까지 하거든요. 그런 시냅스를 제일 많이 하는 애가 이 퍼킨지 세포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손해는 뭐 하는 애들이겠어? 운동 정보를 저장하는 애들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개의 퍼킨지 세포가 20만 개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한 개의 정보를 그러니까 0, 1밖에 없잖아. 그 신경이라는 건 0, 1밖에 없거든요. 정보가. 그러면 20만 개의 정보를 받았다 쳐요. 그러면 2의 16승이 이거 1비트를 2라고 얘기하거든요. 두 개. 0, 1을 1비트라고 얘기하거든요. 20만 개는 17비트짜리예요. 컴퓨터 하나가. 자, 퍼킨지 섬유 하나가, 퍼킨지 세포 하나가 17비트짜리 혹은 18비트에 가까운 연산을 하는 애예요. 저장 공간을 갖고 있어요. 이해 가시죠? 단순 계산했을 때 이게 손해는 컴퓨터랑 좀 비슷해요.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손에 들어가면 엄청 복잡해지는데 기본적으로 손해에 있는 프로키닌의 섬유 자체가 18만 개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네? 그렇다는 얘기는 한 16비트 컴퓨터의 메모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손해에는 이 프루키니의 세포가 얼마나 살아요? 엄청나게 많이 살잖아요. 그죠? 엄청난 컴퓨터예요. 원장님들 운동 정보라는 게 이게 단순한 애가 아니에요. 운동 정보라는 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로 인간의 움직임을 표현한다는 게 너무 힘든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정교한 움직임, 기계로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성대를 만들어 가지고 말을 구음을 한다는 게 엄청나게 지금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손해가 갖고 있는 엄청난 운동 정보를 어떻게 따라갈 거야? 물론 슈퍼컴퓨터 이런 거 따라갈 수 있겠죠. 뇌는 슈퍼컴퓨터예요. 슈퍼컴퓨터. 그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손해에 있는 운동 정보가 워낙 그 정보량이 크기 때문에 이런 프루키니의 섬유를 쓰고 있다는 거. 프루키니의 세포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전나무처럼 엄청나게 많은 그 가지들이 있어요. 이게 수상돌기예요. 원장님. 덴드라이트예요. 덴드라이트. 덴드라이트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여기에 시냅스가 20만 개 가까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라미드 세포는 한 2만 개 안쪽일 거예요. 2만 개 안쪽에 시냅스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라는 거. 아시겠죠? 피라미드 세포, 퍼킨지 세포, 프루키니네 세포, 손해 세포. 그리고 피라미드 세포는 사회신경 세포, 연산 세포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누련의 종류를 또 다르게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모양에 따라 가지고. 위에도 모양에 따른 저기잖아요. 밑에도 모양에 따른 건데 극이 몇 개냐에 따라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단극세포, 양극세포, 그리고 다극세포라고 불러요. 단극신경원. 그러니까 유니폴라 뉴런, 바이폴라 뉴런, 폴리폴라 뉴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원장님들. 자, 단극신경원 살펴볼게요. 단극신경원은 수상돌기가 없는 거야. 그게 하나야. 대가리가 하나 있고 대가리가 그냥 동그래. 수상돌기가 없어요. 덴드라이트가 없어요. 동그랗고 축상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뭐가 이 세포를 건드리는 무슨 자극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운동, 출력이란 얘기예요. 오징어. 손으로 오징어 다리를 탁 댔어. 몸통을 댔어. 그럼 어떻게 돼? 수축. 연산하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인간한테 단극신경은 없어요. 전형적인 유니폴라셀은 없어요. 근데 유니폴라셀이 존재해요. 슈도 유니폴라셀이 존재해요. 극이라는 건, 자, 요게 슈도 유니폴라셀이거든요. 자,
극이 하나밖에 없잖아. 신경세포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단극이에요. 근데 여기 뭐야? 이쪽에도 있고 축삭이 두 개야? 어떻게 설명해야 돼? 축삭이 하나야, 두 개야. 근데 양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슈도 유니폴라 셀이라고 부르는데, 자, 뉴런이라고 불리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볼게요. 얘가 신경세포체가 정보에 관여 안 하겠다는 의미예요. 정보에 관여 안 하는 유일한 게 뭐죠? 연산을 안 하는 세포란 얘기예요. 감각이에요, 감각. 말초에서 일어나는 시각이든 아니, 시각은 아니에요. 체감각이에요, 보통. 체감각. 통증이나 온도나 접촉, 촉각이나 진동각이나 압각이나 고유 감각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수용기, 리셉터에서 받아서 얘 연산을 거의 거치지 않고 그냥 다음 세포한테 그 정보를 다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유니폴라 셀이긴 유니폴라 셀인데 슈도 유니폴라로 만들어져 있고 얘는 다 뭐다? 감각신경 뉴런이라는 거. 감각신경원이라는 거. 이해 가시죠? 정보에 관여하지 않아요. 관여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거 웬만한 세포들은 다 다극신경원이에요. 다극신경원. 멀티폴라. 사람한테 있는 건. 그리고 바이폴라. 양극신경 세포가 있는데 이런 후각이나 그 시각에 관여되는 건 정보를 받아서 간단한 연산을 하고 바이폴라니까 연산을 하고 전달해주는 신경세포들이 있다는 거. 바이폴라 셀은 인간한테 뭐 후각이나 시각 몇 가지 감각에 관여하는 정도만 있지 별로 없어요. 유니폴라도 거의 그냥 없다고 보면 되는데 슈도 유니폴라가 있어가지고 감각세포들은 다 슈도 유니폴라예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수초를 많이 감고 이게 두꺼워. 그럼 뭐예요? A 알파 섬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초가 좀 얇아졌어. A 베타 섬유, A 델타 섬유, A 감마 섬유, 델타 섬유. 그리고 수초가 없으면 뭐라 부르는 거예요? 그냥 C 섬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장님들. 이해 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뭐 브로드만 영역을 나누는 거에 아까 우리 그라눌 셀 봤잖아요. 그라눌 뉴런 봤잖아요. 그죠? 이게 모든 데네피즈를 브로드만이라는 사람이 조직학적으로 봤더니 맨 바깥에는 분자층, 바깥쪽 과립세포층, 그리고 안쪽 피라미드 세포층, 바깥쪽 피라미드 세포층, 안쪽 과립세포층, 안쪽 피라미드 세포층, 그리고 다형성층 이렇게 구성이 6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두께가 다 다르고 조직학적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브로드만 영역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기능학적으로 달라져요. 기능적으로. 요 6가지 구조. 데네피질이 이 6가지 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데네피질이. 까만 회색질이 이걸로 6가지 층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 정도만 있다. 피라미드 세포가 있네. 과립세포가 있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 그라눌셀, 과립세포는 기억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 아까 제가 첫 번째 다룰 때 그 뉴런은 웬만하면은 한번 만들어지면은 죽으면 죽었지 새로 생기지 않지만 새로 생기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간이 해마라고 그랬잖아요. 그 해마에서 이 스템셀, 줄기세포로 작용하는 게 이 과립세포예요.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과립세포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과립세포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슈도 유니폴라 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머지는 다 다극신경원이에요. 멀티폴라예요. 그거 감각신경은 다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원장님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거 신경세포체잖아요. 감각신경의 신경세포체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 있다고요? 도설 루트 갱글리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후군신경절에. 그죠? 디스크가 삐져나오면 누굴 누르는 거예요? 얘네들을 누르는 거예요. 얘네들을 누르면 얘네들이 압박을 받았어. 허혈성 병변이 일어나잖아요. 얘가 디스크가 삐져나와가지고 얘네들 누르면 혈관도 같이 압박을 받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한테 피를 잘못 줘요. 피를 잘못 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신경질을 불려요. 신경질을 부르면 여기가 아프다는 신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이 동네도 아프다는 신호로 들어가지만 허리가 아프다는 신호로 들어가지만 방사통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디스크가 탈출해서 방사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이 신경세포,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허혈성 병변에 빠진 거예요. 신경세포는 웬만해서는 안 아파요. 소리 안 질러. 소리 지르는 유일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는 게 허혈성 병변이에요. 왜? 신경세포는 목을 30초만 줄러도 사람이 죽잖아. 그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무조건 신경세포는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살라고 엄청난 통증 물질, 뉴로펩티드 같은 걸 뿌리는 거예요. 서브스턴스 P나
CGRP, 칼시토닌 젠 릴레이티브 펩티드. 뭐냐면요. 칼시토닌이 뭐 하는 애예요? 칼슘 유입하는 애예요. 칼슘 유입하는 애. 칼슘이 세포들을 흥분시키는 애라고 얘기했잖아요. 칼시토닌의 유전자에 관여하는 펩티드, 뉴로펩티드가 뭐예요? 주변 세포들을 미친 듯이 흥분시키는 거야. 왜? 목을 졸리니까 신경세포가 허혈성 병변이 발생하니까. 이해 가시죠?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뉴로글리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뉴로글리아는 아주 쉬워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비하면 아주 단순해요. 4개밖에 없어. 이 정도 못 외우시면 안 돼. 에스트로사이트, 성상세포, 그리고 올리고덴드로사이트, 희소돌기 아교세포, 마이크로글리아, 소교세포, 그리고 하나 에펜디멀셀, 상위세포, 뇌실막세포. 저번 시간에 간단히 하고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원장님들 이 정도 이제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엔 잘 안 나와 있는데 우선 에스트로사이트부터 볼게요. 에스트로사이트는 뭐예요? 성상세포예요. 얘는 이 그림이 잘못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표현이 안 돼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는 그 뉴런을 감싸고도 있지만 혈관을 감싸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모세혈관을. 그래서 혈관 내에 있는 혈액 독소를 다 방어해. 자, 이게 만약에 요 뉴런이 이거 노란색 뉴런이잖아요. 뉴런에 모세혈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액에 있는 pH 자극이나 호르몬 자극이나 뭐 혹은 뭐 혈액 독소, 면역학적인 정보들이나 이런 게 다 어떻게 돼요? 이 뉴런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뉴런은 얘가 하는 일이 뭐야? 정보 전달이잖아. 1 아니면 0이에요. 자극받으면 1이라는 신호가 발생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정신병이잖아요. 이해 가시죠? BBB가 깨지면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BBB를 누가 잡고 있어요? 혈관을 잡고 있는 게 누구야? 에스트로사이트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새 정신병은 뉴런의 과흥분 이렇게 안 봐요. 에스트로사이트가 어떤 신경학적인 그 혈액 독소의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망가지면서 BBB가 뚫려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 뉴런 자체가 혈액 독소에 노출이 되면서 얘가 흥분하게 되잖아. 흥분하게 되면 기억이 그냥 나오는 거야. 엉뚱한 기억이나 엉뚱한 상상력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게 정신병이에요, 선생님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을 깨끗하게 하거나 뭐 이런 신경교세포들은 다시 분열되거든요.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신경교세포, 뉴런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신경교세포의 어떤 성장이나 분화나 분열 같은 것들을 조절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모세혈관을 감싸고 있다는 거 뒤에서 나오니까 보실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올리고덴드로사이트예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올리고가 무슨 뜻이죠? 희소, 적다라는 뜻이에요. 올리고당이 뭐예요? 포도당이나 단당류가 적게 몇 개, 한 3개에서 10개 미만으로 연결된 걸 올리고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올리고당 적은이라는 뜻이에요. 덴드로사이트. 돌기가 많지 않은 뉴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희소돌기 교세포라고 표현하죠. 교세포는 뉴로글리아, 접착제라는 얘기했잖아요. 그죠? 에스트로사이트는 혈관 접착제예요. 얘는 축삭 접착제예요, 원장님들. 올리고덴드로사이트, 희소돌기 교세포는, 아교세포는 축삭 접착제예요. 축삭을 감싸주니까 뭐예요? 이걸 뭐라 불러요? 수초라고 불린다고 그랬잖아요. 미엘린 쉬스를 만들어주는 게 올리고덴드로사이트예요.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장님들? 얘네들도 혈관이 들어가고 있어요. 얘네들이 혈액 독소에 그대로 노출돼. 어떻게 돼요? 똑같은 작용을 해요. 얘도 뉴런이잖아요. 얘도 축삭도 엑손도 뉴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엘린 수초 지방 덩어리로 감싸버린 거예요. 감싸버려가지고 혈액 독소의 노출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러면서 도약전도 나트륨이 이렇게 가서 그냥 여긴 통과하고 여기서 활동전이가 만들어지는 도약전도를 만들어서 신경전도의 그런 효율성을 높이는 게 올리고덴드로사이트예요. 그리고 마이크로글리아라고 불리거든요. 소교세포. 뭐냐면 얘는 그냥 대식세포예요, 원장님들. 대식세포가 뭐 하는 거예요? 자, 에스트로사이트가 부서질게요. 에스트로사이트가 부서질 수 있고 여기는 약간의 어떤 단백질 그 구조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결합 조직들도 있을 테고 뭐 다 부서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이게 부서지면 어떻게 돼요? 마이크로글리아 대식세포가 그걸 먹고 씹어서 작게 분해해서 정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장님들.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노폐물, 큰 단백질 분자 혹은 큰 분자 물질들을
이 대식세포가 소교세포가 씹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씹어서 뿌리면 어떻게 돼요? 정맥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큰 단백질 분자나 혹은 여기서 부서진 어떤 구조물, 지질 물질들 이런 것들이 소화가 안 돼서 정맥으로 못 빠져 들어가. 정맥으로 못 빠져 들어가면 어떨까요? 여기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얘네들이 딱 죽겠죠. 죽으면 또 정신병. 이렇게 된 거예요. 엄청 중요한 세포죠. 그죠? 노폐물 처리하는. 자, 근데 여기 이제 에펜디멀셀 할게요. 상위세포. 얘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주상피라고 얘기해서 실리움이 있어가지고 그 선모가 있어가지고 빗자루질을 해가지고 뇌척수액을 돌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뉴로글리아예요. 글리아가 뭐야? 접착제잖아. 접착돼 있다는 얘기예요. 뇌조직하고. 왜 접착해 있을까요? 얘네들은 정맥으로 못 빠져나가는 물질들을 빨아가지고 뇌척수액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아까 소교세포가 지금 뭐 여기 있는 쓰레기들을 다 씹어 삼킬 거잖아. 씹어서 뱉을 거잖아요. 그죠? 얘가 씹어서 먹으면 어떻게 얘는 뚱뚱해질 거잖아. 뱉거든요. 밖으로 뱉어내면 정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혈관을 통해서. 근데 글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없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어디로 보내요? 조직에선 림프관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 림프관이 뭐예요? 뇌 림프관이 뇌척수액이에요. 림프액이. 그러니까 조직 간에 있는 노폐물 덩어리들, 정맥으로 못 빠져나간 노폐물을 일로 빼는 거예요. 뇌척수액으로. 뇌척수액으로 빼서 다시 림프관으로 빼가지고 전신순환시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뇌척수액 순환. 뇌척수액의 순환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연구 단계예요, 원장님들.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순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 친밀결합 조직인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악교잖아, 악교. 여기에다 접착해 놓고 이런 것들이 노폐물들을 이런 그 단백질 그런 다리들로 갖다가 빨아가지고 이렇게 뱉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코로이드 크로노이드 플렉서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맥락막총이라고 얘기하죠. 맥락얼기. 뇌척수액을 만드는 공간 있잖아요. 뭐 측내실이나 이런 데서 맥락얼기에서 뇌척수액을 만들거든요. 무슨 얘기야? 그런 걸 빨아가지고 뇌척수액을 만들어서 뱉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떠다니냐면 원장님들 여기에 포도당이 떠다녀요. 여기에 단백질이 떠다녀요. 뇌척수액을 뽑아가지고 보면 그 내척수액의 구성 물질을 살피는 게 포도당이 얼마나 떠 있냐, 혹은 단백질이 얼마나 떠 있냐, 혹은 이제 어떤 면역학적인 그런 정보들도 있겠죠. 그런 걸 살피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결국 얘네들이 이런 뇌조직에 있는 정맥으로는 빠져나가기가 힘들겠죠. 왜 빠져나가기 힘들죠? 에스트로사이트 때문에 그래요. 에스트로사이트가 어떻게 해요? 모세혈관을 싸고 있잖아. 모세혈관은 정맥 쪽 모세혈관도 있고 동맥 쪽 모세혈관도 있잖아요. 그죠? 동맥 쪽 모세혈관 들어오는 것만 싸고 있는 게 아니라 나가는 쪽도 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노폐물 처리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뇌척수액으로 빼보는 거죠. 그래서 뇌척수액이 어떻게 됐어요? 측내실, 제3내실, 중내수도관, 그리고 제4내실 다 대뇌 피지를 모양으로 이렇게 그 표면적을 넓혀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가지 살펴봤어요. 에스트로사이트,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마이크로글리아, 그리고 에펜디멀셀까지 살펴봤어요. 외우시고 계시죠? 자, 이건 어디예요? 중추신경계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중추신경계. 자, 말초신경계로 들어갈게요. 말초신경계에 신경세포체가 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갱글리온이죠? 갱글리온. 아까 했죠? 감각신경원들이 살고 있는 애들. 그죠? 갱글리온에도 신경세포체들이 살고 있잖아. 걔네들이 혈액독소에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통증정보, 감각정보가 입력이 되는 거야. 그 어떻게 돼? 얘네들도 에스트로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에스트로사이트. 그죠? 혈관을 방어해야 돼. 혈액독소를 방어해줘야 돼.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세틀라이트 셀. 위성세포라고 부르죠. 위성세포. 위성처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스트로사이트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백혈구는 너무 많잖아. 맞죠? 조직에 백혈구는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마이크로글리아는 필요 없어. 백혈구가 너무 많으니까. 대식세포도 많고. 그리고 림프에 관여되는 에펜디멀 셀 필요 없잖아. 조직에는 림프관이 너무 많잖아. 림프관을 뱉어내면 되니까. 뇌척수액으로 뱉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갱글리온은. 그죠? 말초에 들어가 있잖아. 말초 바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펜디멀 셀도 없어요. 하지만 수초는 감싸야 되잖아요. 그죠? 수초를 감싸야 되잖아. 올리고덴드로사이트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슈반 세포라고 불리는 거예요. 슈반 세포 원장님들. 이해 가시죠? 말초에서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슈반 세포다. 말초에서는 에스트로사이트가 세틀라이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에스트로사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에스트로사이트는 이게 정답이에요. 글루셀이잖아, 글루. 뉴로글리아, 접착제잖아요. 어디다 접착한다? 여기다 접착해요. 모세혈관에다가. 엔도델리움, 모세혈관 내피세포, 모세혈관에다가 잔뜩 틀어막는 거예요. 거의 틈이 없게 만들어요. 거의 틈이 없게. 그래서 여기다 접착하고 여기다 접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혈액 독소를 방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액 독소를. 자,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 포도당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제가 이걸 엄마세포라고 얘기한 이유가 혈관을 지나가잖아요. 포도당이 지나가면 뇌는 산소하고 포도당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 그럼 이 성상세포, 에스트로사이트에 여기서 포도당을 먹고 얘한테 뱉어줘요. 이해 가시죠? 밥을 얘가 먹여줘요. 에스트로사이트가. 혈관, 모세혈관에서 밥을 받아가지고 지가 먹은 다음에 이걸 다시 이 안쪽으로 싸줘요. 간질에다가. 그럼 얘가 이걸 빨아먹는 거예요. 젖먹이는 세포예요. 성상세포. 에스트로사이트. 이해 가죠? 자, 엄마세포가 부서졌어. 엄마세포가 부서지면 어떻게 돼요? 고혈당이 일어나면 신경세포가 이 뉴런 자체가 이제 당뇨병처럼 신경이 말라 들어가는, 그러니까 안에가 끈적해지는 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죠? 특히 많이 생기는 게 이제 망막 같은 데에서 많이 병변이 생기죠. 뭐 어쨌거나 엄마 세포가 부서지면 그냥 그대로 BBB가 부서진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이해가시죠? 근데 이 BBB를 부시는 게 뭐예요? 혈액독소예요. 혈액독소. 그러니까 우리가 간신비패신 오장을 다스린다고 얘기하는 건 순환이나 혹은 이런 불순물이나 노폐물, 담음이나 어혈 같은 것들 처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처리한다라는 건 성상세포가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고 성상세포가 건강하다는 건 뉴런이 건강해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 BBB를 뚫고 작용하는 양리작용이 있는 것들도 뉴런에 관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너무 위험해요. 아까 봤던 벤조디아제핀이나 졸피뎀 같은 거는 뚫고 들어와서 여기서 직접 때려버리는 거야. 여기 수상돌기의 수용체 가바 채널을 열어서 염소를 넣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 비비를 뚫는데 한약재들이 비비를 뚫는 게 뭐 많이 있긴 해요. 있는데 대부분은 비비비를 못 뚫고 이런 혈액을 정화시킨다든가 혹은 그런 그 순환을 조절해 가지고 뭐 혹은 대사를 조절해 가지고 세포들이 안정화되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굳이 비비기를 뚫는 약이 아니더라도 중추신경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에스트로사이트가 뭐다? 혈관 접착제다. 모세혈관 접착제다. 글루셀이잖아요. 글루.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잘 원장님들이 BBB를 만든다까지는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안 들어가는 원장님들이 많거든요. 성상세포는 시냅스를 감싸요. 원장님들, 자, 이거 빠질게요. 에스트로사이트에 그런 접착제가 빠질게요. 이게 빠지면 여기 어떻게 돼요? 시냅스 공간이 떠버려요. 시냅스 공간이 떠버리면 어떻게 돼? 옆에 시냅스가 또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만약 글루타메이트야. 글루타메이트가 어떻게 옆으로 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분명히 정보가 오류가 생기죠. 그죠? 성상세포가 부서지면 시냅스 사이 공간이 부서진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일어나지 않고 정확한 연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정신병 걸리는 거야. 이것도 똑같이. 이해 가시죠? 정신병이라는 게 엄청나게 막 그런 뭐 귀신에 쓰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자극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자, 아까 제가 이거 시냅스를 싸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글루타메이트야. 글루타메이트면 얘네들이 이걸 빨아가지고 글루타민으로 전환해서 얘한테 다시 쏴주잖아요. 이쪽에. 그럼 얘가 전환 효소에 의해 가지고 글루타메이트로 다시 전환해서 또 쏘고 재흡수하는 시스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NMDA 채널 있잖아요. NMDA 리셉터 까먹으셨죠? AMPA 채널하고 리셉터하고 NMDA 리셉터 기억나시죠? NMDA 리셉터에 관여해줘 얘가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시냅스를 강력하게 이게 시냅스가 원장님들 시냅스는 가변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피라미드 세포라고 할게요. 2만 개의 시냅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2만 개 다 하는 거 아니야. 500개만 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시냅스라는 건 계속 변해. 그걸 뭐라고 불러요? 플라스틱서티라고 부르잖아요. 가소성, 성형성, 성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억이 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기억이 들어오기도 하는 게 뭐예요? 신경세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냅스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그 시냅스를 찍어주는 게 뭐예요? 에스트로사이트예요. 시냅스를 붙여주는 게. 맞잖아요. 지금 이게 시냅스가 만들어지면서 얘가 그걸 붙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BBB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시냅스를 만드는 대도 에스트로사이트가 관여하고 그걸 만드는 그런 화학적 신호들이 있어요. 뭐 BDNF 뭐야? 브레인 디라이브드 뭐 있어요. 그런 성장인자 같은 것들이 있어요. 뇌에서 쏴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장인자가 뿌려가지고 시냅스를 만들기도 해요. 원장님들. 이게 뉴로피지올로지예요. 원장님들. 그런 거에 관여한 약물들이 있어요. 한약재들이.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양리학은. 대충 느낌 오시죠? 어쨌거나 성상세포, 에스트로사이트는 BBB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시냅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냅스 가소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실게요. 자, 그리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틀라이트 셀, 위성세포라고 했죠? 감각신경원, 대부분은 감각신경원을 싸고 있어요. 자, 후군신경절에는 감각신경세포체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감신경은 원심성 섬유도 있고 구심성 섬유도 있는데 어쨌거나 자율신경계도 척수 안에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경세포체가 척수 바깥에 있어요. 교감신경도. 어디에 있어요? 그런 교감신경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심패틱 러브 갱글리온 이렇게 부르거든요. 걔네들은 척수 앞에 살아요. 얘는 후군신경절에 살죠. 나중에 자율신경계 할 건데 거기 살고 있는 세포들도 뭘 갖고 있겠어요? 교감신경절에도 세틀라이트셀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중에 원장님들 자율신경계 공부할 때 다시 할게요. 어쨌거나 세틀라이트셀이 뭐다? 그 갱글리온을 싸고 있는 뉴런을 싸고 있는 신경세포체를 싸고 있는 애구나. 감각신경을 보통 싸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뭐랬어요? 수초 감아주는 애예요. 근데 원장님들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중추신경계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슈반세포 말초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여러 개를 감싸요. 신경 축삭의 수초를 감는데 여러 개의 축삭을 감싸요. 근데 슈반세포는 하나만 감싸요. 한 마리만. 그러니까 축삭 한 개만 감쌀 수 있어요. 한 마리가. 이해 가시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중추 말초의 차이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뭐예요? 그냥 그런 신경 섬유들을 싸고 수초화시키는 애들이에요. 수초화. 자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망가질게요. 어떤 혈액 독소나 어떤 작용에 의해 가지고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축삭이 망가지는 거예요. 원장님들. 축삭이 망가지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축삭이 망가지면 여기서 불꽃이 튄댔죠. 전기적 불꽃이 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상정보, 정신병,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축삭이 망가진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신경섬유, 그러니까 수초가 망가진 다음에 수초성 병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초가 망가진 다음에 축삭이 망가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단이 돼요. 절단. 그럼 어떻게 돼요? 전달이 안 돼요. 신경 전달. 이해 가시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말초에서 일어나면 감각장애, 운동장애가 뭐예요? 다른 건 다 살아있는데 축삭이 끊어진 거야. 전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달이 안 돼. 전기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질통 단계는 뭐냐면요. 절이다라는 건 뭐냐면 말초에서 따질게요. 이게 감각신경원이에요. 감각신경이에요. 여기 뭐 수초가 녹았어. 당뇨병이나 혹은 신경염에 의해서 수초가 녹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상 불꽃이 튀어요. 이상 전기가 발생해요. 그죠? 왜냐면 세포가 흥분하니까 여러 가지 면역학적 신호에들에 의해서 그러면 방사통이나 뭐 이질통이나 뭐 이상한 감각 이상 저림 원장님들 제일 많은 게 저린 거예요. 저린 거. 저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수초가 다 벗겨지고 전선 피복이 다 벗겨지고 그 다음에 축삭이 끊어질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각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말초에 있는 정보가 못 들어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감각 마비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저리다가 감각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당뇨병 있는 분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슈반세포는 뭐라고요? 말초신경들을 싸고 있는, 축삭을 싸고 있는 그 수초를 만드는 세포를 슈반세포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슈반세포는 축삭 한 마리를 싼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감싸요. 이걸 많이 감싸는 걸 뭐라고 해요? 이 엑손 자체가 두껍고 축삭도 두꺼운 애를 A 알파 섬유라고 부르는 거고, 그죠? 조금 더 얇은 애를 A 베타 섬유, A 감마 섬유, A 델타 섬유, B 섬유, C 섬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장님들. 이해 가시죠? 이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C 섬유는 뭐죠? C 섬유는 무수초 섬유예요. 수초가 없어. A 섬유만 수초가 있잖아. 그죠? C 섬유는 수초가 없어. 자, 축삭에 수초가 없으면 당뇨병 걸린 거네. 수초성 병변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C 섬유는 수초를 미엘린 시스를 이렇게 감싸지 마리지불 형태로 만든 게 아니라 슈반 세포에다 그냥 꽂아 넣은 거예요. 얇잖아, 얘네들이. 제일 얇은 애들이잖아요. 그죠? 얘네들을 슈반 세포 안에다가 이렇게 몽땅 모아서 꽂아 넣든가. 왜냐면 얘네들도 혈액 독소에 방어를 해줘야 되잖아. 혈액 독소를 방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아서 꽂아 넣든가 아니면 이렇게 군데군데 꽂아서 보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무수초 섬유라고 그런 혈액 독소에 무방비로 노출된 게 아니라는 거. 어. 단지 얇고 전도가 느리다는 거 이런 개념이 있을 뿐이지 이 그 슈반 세포가 보호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또 중요한 게 개념이 있어요. 수초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마이엘리네이션, 수초화. 원장님들 수초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꼰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꼰대화. 무슨 얘기예요? 꼰대는. 자기가 다 맞대. 왜? 자기가 아는 세상이 다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가 뭐 장인들 자기가 아는 거잖아. 근데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그것밖에 모르면 그것밖에 세상이 다 그걸로 이루어진 줄 알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다른 건 못 본다는 얘기예요. 수초화가 되면 다른 걸 못 봐요. 시냅스가 한정돼 버리는 거예요. 원장님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전전두엽 같은 경우에 생각을 많이 하는 데잖아. 그죠? 해마 같은데 기억을 많이 하는 데잖아요. 그죠? 전전두엽이 30세 정도에 수초화가 다 끝나요. 무슨 얘기야? 시냅스를 이제 더 이상 많은 시냅스를 안 하겠다는 얘기랑도 비슷한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시냅스를 가지고 활용해야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 얘기는 뭐야? 30살부터 꼰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바깥 세상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빠르게 수초화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이런 거예요. 반사에 관계되는 것들.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연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생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릴 때, 태어날 때 그냥 수초화돼서 나와요. 이해 가시죠? 근데 생각이라는 데는 빠르게 수초화하지 않아요. 왜? 많은 것들을 보고 감각하고 기억하고 그걸 통해 가서 연산하고 사고의 확장을 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수초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초화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익숙해지고 효율성을 갖췄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초화된 사람일수록 더 빠르게 행동하고 더 단순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꼰대가 돼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마이엘리네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뇌과학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44살인데 아직 철이 안 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전전두엽이 아직도 수초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초신경병증을 한번 뉴로패시가 뭐예요? 뉴런에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뉴런에 패솔로지가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신경에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신경병증은 원장님들 신경이 아픈 거야. 신경이 염증이 생겼거나 신경을 싸고 있는 에스트로사이트나 혹은 슈반세포나 혹은 세틀라이트 셀 이런 것들이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축삭이 병이 들죠. 축삭. 신경세포체보다는. 뉴런은 한 번 죽으면 끝나잖아. 그죠? 그래서 보통은 그 얇고 길쭉한 축삭 혹은 신경섬유가 손상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말초신경병증은 대부분 신경섬유 손상이에요. 신경섬유는 뭘로 이루어진댔죠? 그 축삭과
수초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병이 드는 건 수초성 병변부터 나타나요. 감싸고 있는 수초가 녹아 들어가는 거야. 어느 때 녹아 들어가죠? 혈액독소나 혹은 당뇨병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병이 들면서 죽잖아. 그죠? 그러면서 수초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피복이 벗겨지는 거예요. 피복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 작은 혈액독소 같은 거에 노출되면 얘네들이 신경이 흥분하기도 하죠. 근데 신경이 보통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요. 아프다고. 자, 만약에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그 겨드랑이 쪽에 있는 그 어떤 경로에 신경 섬유가 녹아 들어가고 있어, 수초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아프다고 소리 질 거잖아. 그죠?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가면은 새끼손가락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끼손가락 쪽 감각신경 그 피부 분절에다가 아까 뭘 뿌린댔죠? 서브스턴스 P, CGRP 같은 걸 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쪽이 저리다고 느끼는 거예요. 병변은 어디 있어요? 병소는 겨드랑이에 있겠죠. 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당뇨병이 오면 그 먼 쪽의 피부 분절부터 저려와요. 왜? 그쪽이 먼 쪽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쪽에 감각신경 너브들이 제일 발달돼 있어. 우리 호문클루스라고 하잖아. 손이 이만하게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제일 밀집한 공간에 병이 먼저 들겠죠. 그죠? 제일 감각이 예민한 곳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게 어디요? 손발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뇨병이 오면 손발 끝부터 저리지 허리 피부가 저리진 않잖아요. 이해 가시죠? 이런 병기를 갖고 있는 게 방사통의 원리도 비슷한 병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초신경병증이 대부분 이제 당뇨랑 연관지어서 당뇨 혈압이랑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는데 대부분 저림 감각이나 냉감 이런 것들이 들기도 하고 혹은 과민통이 뭐죠? 자, 말초에 신경염증이나 혹은 그 조직의 염증이 만성화되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가 열리겠어요? 척수 안에서. 척수 안에 있는 두 번째 감각신경세포에 NMDA 채널이 열린 거, 마그네슘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과민통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왜 열린다고 그랬어요? 만성적인 신호나 아주 극도의 신호나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 NMDA의 시냅스를 받는 그런 마그네슘 뚜껑이 열리면서 나트륨, 칼슘이 같이 유입되면서 그 시냅스가 기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민통이 그거예요. 여기가 계속 아프니까 이 안쪽으로도 서브스턴스 P, CGRP를 뿌리거든요. 음. 그러면 만성 통증으로 입력이 돼요. 만성 통증이 되면 여기서 그냥 그거를 기억해버려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면 그게 과민해져요. 조금만 자극이 와도 통증이 느껴지죠. 나중엔 촉각섬유가 통증으로 연결되는 이질통이 발생을 해요. 이질통이 다른 촉각이 들어왔는데 왜 통증으로 들어가냐 이거야. 되뇌 피질에서는 그런 게 이질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과민통도 이해하실 수 있죠. 연관통도 이해하실 수 있죠. 근데 원장님들 이거 세 가지 공부를 해보시면 저림증에 대한 병기가 안 나와요. 과민통, 이질통, 연관통에 대한 병기를 제대로 설명해 놓은 책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엔 못 봤어요. 저도 이게 도대체 뭐야라고 중추 감장 얘기는 엄청나게 나오는데 정확한 기전은 안 나오는데 이런 뉴로 피지올로지를 공부하다 보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트륨이 들어오면 양쪽으로 전기가 전달된다고 그랬잖아요. 전도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기전에 의해서 그리고 신경세포들은 자기가 유해 정보가 들어오면 숨이 막히면 뭘 뿌린댔어요? 뉴로펩티드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양쪽에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신호들이 뿌려지면 그걸 자기가 다시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감각으로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전들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모든 신경의 병변은 허혈성 병변부터 시작해요. 허혈성 병변. 자, 원장님들 이거 러브예요. 너브는 뭐죠? 신경 섬유 다발이 또 다발로 엮여 있는 걸 너브라고 불러요. 좌골신경, 요골신경, 척골신경, 너브라 불리잖아요. 근데 그 너브 안에 삽입되어 있는 이런 혈관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돼? 이 혈관이 압박을 받는 거예요. 신경으로 들어가는 목이 졸리는 거예요. 목이 졸리면 어떻게 돼?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똑같이 죽어요. 얘도 죽어요.
그러면 이런 병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경포착이 의미하는 게 원장님들 신경포착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 근막이 많이 근육이 많이 경직돼 있든가 아니면 근막이 어떻게 약간 찔겨져 있든가 이렇게 되면 글로 들어가는 그 신경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병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신경이 압박받으면 왜 병이 생기냐? 저리느냐? 왜 저려요?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는 신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고 혈관이 압박을 받으면 신경한테 산소 공급이나 이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뉴로펩티드를 뱉어내고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들어와서 이런 이상 감각이나 여러 가지 통증 양상으로 구현이 된다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그 감각신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운동신경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요. 운동신경도 그런 것들을 뿌릴 수도 있고 혹은 교감신경, 특히 교감신경이 좀 많이 뿌려대요. 교감신경 포착이 일어나도. 그래서 아토피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이기성 원장님이 이것 좀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시지 않고요. 무감각은 뭐예요? 그냥 신경 너브, 뉴런이 망가지거나 혹은 축삭이 잘려버린 거예요. 되셨죠? 이상 감각은 뭐예요? 수초가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수초가 녹아 들어서 축삭까지 뭔가 계속 이상 신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래요. 이거는 뭐예요? 자통 같은 경우나 그러니까 이질통, 뭐 손을 댔더니 찌르는 듯한 칼로 에이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과민통 아니면 이질통이잖아요, 그죠? 원장님들 생리통 중에 칼로 에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난다고 표현해요. 이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시섬유가 있어요. 통증을 입력하는. 거기에 허혈성 병변이 일어나가지고 혹은 그, 자궁 내막이나 혹은 뭐 질이나 이런 부위, 자궁 경부나 이런 데 만성적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 신호가 계속 들어가서 아까 제가 했던 센서빌레 그러니까 과민을 만들어가지고 과민통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칼로 에이는 것 같은 엄청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생리하는 거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나는 미친 듯하게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적절한 신경 원인, 흥분이 원인이에요. 자, 부적절한 신경 흥분 원인이 뭐예요? 엄마 세포가 죽었으니까 엄마 세포가 뭐예요? 말초에서는 슈반 세포예요. 세틀라이 셀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슈반 세포예요. 슈반 세포는 뭐 하는 애요? C섬유를 포함한 모든 신경섬유들을 신경 축삭을 감싸고 있는 엄마 세포란 얘기예요. 단순하게 미엘린 슈초는 그 도약 전도에 대해서만 원장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도약 전도가 아니라 이 모든 그 병기 감각에 대한 모든 병태에 관여하는 세포라는 거 중요하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기능 상실의 결과는 뭐예요? 뉴런이 망가지거나 축삭이 끊어진 거예요. 전선이 끊어진 거예요. 그죠? 무감각은 뭐예요? 무감각이 좋은 거예요? 저림 감각이 좋은 거예요? 저림 감각은 아직도 축삭은 끊어진 게 아니에요. 누런이 파괴된 건 아니에요. 그 슈반 세포가 병들고 있는 정도예요. 근데 무감각은 뉴런이 파괴됐거나 혹은 전선이 끊어진 거예요. 원장님들 그럼 전선이 끊어지면 그 신경세포는 기능을 못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슈반 세포가 자, 여기서 전선이 끊어졌잖아. 여기서 전선이 안에서 이런 상태에서 끊어졌다고 칠게요. 말초 신경이 축삭이 끊어졌어요. 끊어지면 슈반 세포가 안에 통로를 만들면서 이 전선을 다시 이어가요. 도마뱀 꼬리 끊어지면 다시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완전 절단돼 가지고 막 완전 팔이 끊어져 가지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근데 아주 간단한 축삭의 절단은 주변 조직들이 살아 있으면 그러면은 이 슈반 세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그 시스템을 다시 복구할 수 있다라는 거. 전선이 끊어진다고 무조건 다 끝난 건 아니라는 거. 원장님들 전선이 끊어지는 건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뉴런이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뉴런이 파괴되면 거의 끝장이에요. 원장님들. 특히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글리아 볼게요. 마이크로글리아는 대식세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뇌조직의 이물질이나 혹은 그런 어떤 조직 파편 같은 것들 혹은 뭐 에스트로사이트 그런 것도 부서질 거 아니야. 부서지면 그 안에 있는 많은 그 단백질이 튀어나올 거잖아요. 그런 것들 씹어먹는 애들이에요. 씹어서 뱉어내주는 거야. 소화해서 인체에 무해하고 무독한 성분으로
조직에 뿌려주면 그걸 정맥 쪽으로 빨아가지고 다시 흡수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빨아가면 어떻게 돼요? 에펜디멀 셀이 림프관을 빼는 거죠. 림프액 쪽으로. 그게 뭐예요? 뇌척수액이죠. 그죠? 뇌척수액. 뇌척수액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대뇌 피질 경로 따라가지고 쭉 생겨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측내실, 제3내실, 그리고 중내수도관, 제4내실, 그리고 센트럴 캐널이라고 중심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중추신경계의 림프관이에요. 림프관. 이 중추신경계의 림프관인 뇌척수 공간은 다시 림프관을 연결해 가지고 진짜 림프 쪽으로 빼요. 이해 가시죠? 근데 그 조직에 있는 것들을 빨아오는 건 뭐예요? 이 에펜디멀 셀이 아직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에펜디멀 셀이 아주 미세 림프관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 내척수액으로 조직에 있는 정맥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 어떤 큰 분자 물질들을 빨아와서 내척수액으로 뿌려준다는 거. 자, 아까 제가 여기에 포도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포도당이 뇌에 당뇨병이 있어. 뇌에 있는 만약에 포도당이 넘친다고 쳐봐요. BBB 기능도 막 좀 떨어지고 그러면 요 뇌촉수액으로 뱉어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에펜디멀 셀이. 물론 아직 규명된 건 아니고 약간 제가 가설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이거 하면 끝나거든요. 원장님들, 자, 뇌종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뇌암을 뇌종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뇌암은 누구한테 생기는 걸까요? 암이라는 거는 세포가 이상 증식하는 걸 종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세포가 과증식하는 것들을. 그죠? 그러면은 뇌종양은 어떤 세포들이 증식하는 걸까요? 뉴런이 증식하는 거예요, 원장님들. 제 뉴런이 증식하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천억 개밖에, 지금 이제 담배 많이 펴가지고 한 900억 개밖에 안 되는데, 뉴런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더 좋아질 거잖아요. 뉴런이 막 일쪽에 되면 어떻게 돼요? 전 천재가 되겠죠. 근데 뉴런에는 암이 생기지 않아요. 죽으면 죽었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암이 생기는 세포는 어떤 세포라는 얘기예요? 뉴로글리아라는 얘기예요. 뉴로글리아. 성상세포, 희소돌기 악교세포, 소교세포, 그리고 에펜디멀, 내실막 세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오마 써 있잖아요. 오마가 뭐 그 종이란 뜻이잖아요. 암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보면 에펜디모마는 뭐예요? 에펜디모마. 내실막 세포종이란 뜻이에요. 내실막 세포종. 그죠? 암. 자, 올리고덴드로 글리오마는 뭐예요? 희소돌기 악교세포종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메닝지로마는 뭐예요? 내수막종이란 뜻이고 에스트로사이토마는 뭐예요? 성상세포종이란 뜻이에요. 뇌의 암은 누가 생기는 거예요, 원장님들? 엄마 세포들이 받는 거예요. 뉴로글리아가. 그래서 암의 이름들을 보면 다 대부분은 성상세포종, 뭐 상위세포종, 아니면 희소돌기 악교세포종 이렇게 돼 있어요, 원장님들. 그게 별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바이러스나 암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그 석유화학 물질들이나 혈액 독소나 어혈, 담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은 바이러스 이런 건 다 누가 받아내는 거예요? 뉴로글리아가 받아내서 대신 죽어주는 거고 대신 저기 해주는 거예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뉴런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뉴런이 죽으면 이제 치매가 오는 거죠. 치매. 그죠? 세포가 죽어나가면서 기억도 떨어지고 인지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치매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 전에 뭐가 일어난다? 뉴로글리아들이 먼저 데미지를 입는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함께 하나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3시간 했는데 추석 끝나면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